켰습니까? 네. 네, 왁스는 자 우리가 뭐 옛날 고전에 무엇은 무엇보다 못하다 뭐 이런 거 비교급들 많이 썼잖아요. 네. 네. 왁스의 기본은 언제나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뭐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 귀찮아서 내 보드 타기도 귀찮아 죽겠는데 시간도 없는데 왁스할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거쳐 가야 될 거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첫 스타트는 새거일 때부터 하는 거를 권합니다. 보프라이가 절대로 잃지 않게 하겠어요. 내가 만약 선수라면 나는 내 데크의 바닥에 보프라기가 하나도 아니게 하얀 게 하나도 없게 하겠다. 그걸 목표를 해야 돼. 그래야 데크를 오래 쓸 뿐만 아니라 결국 데크는 바닥으로 타는 거기 때문에 상판은 까지더라도 내 바닥만큼은 절대 보프라기가 일지 하지 않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해야 그게 사실은 행복한 건데 그게 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 왁스가 보프라기가 덜 나게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놈의 보프라기는 한번 일면 제거하려면 꼭 기계에 넣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잠재워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강성을 위해서 넣어놓은 그라파이트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회복불능이에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럼 또 다시 또 싹 바닥을 비싼 돈 들여서 나라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왁스기를 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리미로 달아서 열을 가해서 하는 방법, 다리미나 기타 등등을 통해 열을 가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그냥 갖다가 쳐 바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쳐 바르는 방법. 뭐예요? 쳐 바르지 뭐 어떻게? 쳐 바르지. 안 쳐요? 우리 소금 쳐 먹잖아요. 쳐 바르는 방법인데 결국은 요즘은 아주 상당히 고급형의 원적외선을 이용하는 방법까지 나와 있습니다. 뭐 한편에서는 레이저 왁스라고 되어 있는데 레이저는 아니고요, 원적 외선 램프입니다. 우리 뭐 복사기나 스캐너에 들어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주 고열을 내는 와트수가 높은 그런 램프를 이렇게 이송장치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복사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역시 다리미 같이 열을 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리미를 딱 켜서 자기가 원하는 온도로 딱 맞춰 놓는데, 자 지금은 우리가 엣지 작업을 했죠. 네. 엣지 작업을 해서 내가 다리미를 여기다 갖다 딱 이렇게 문대면 바로 다리미를 할 수 있는데 걸리적거림이 없이 되는데, 내가 그냥 타던 거 내가 오늘 라이딩을 하고 왔다. 근데 허해졌다. 다리미질을 그냥 바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엣지에 이렇게 탁탁 돌이 튀어가지고 돌 같은 데 튀어가지고 있는 버가 다리미를 다 깎아먹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타고 온 데크예요. 엣지는 갈고 싶지 않아. 네. 그래도 꼭 바닥만큼은 꼭 스토리를 해주셔야 돼. 그래서 튀는 게 있나 없나 봐야 돼. 저는 그냥 했습니다. 네. 그러면 뭐 다리미를 기스가 다 났더라고요. 그렇죠. 어쩐지. 그렇지. 기스 다 났죠. 그러니까 엣지 작업을 했으니까 닦아봅시다. 촉촉하게 뿌렸습니다. 이게 리무버예요. 물 아니에요. 이게 리무버가 네. 약간 그 휘발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아세톤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나요? 리무버는요, 네. 회사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는데 네. 녹이는 용해제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걸 총체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솔벤트라고 그래요. 아, 솔벤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솔벤트 그러면 뭐 특정적인 솔벤트만 생각하는데 네. 무슨 솔벤트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무슨 용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낙하를 할 때 낙하 신나는 네. 낙하를 할 때 하는 용해제인 거예요. 낙하 솔벤트인 거죠.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총칭해서 솔벤트라고 하는데,
성분은 틀리다는 거네요. 안에 틀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런 거하고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일부 회사들은 천연 추출물도 있고요. 네. 또 뭐 대개는 뭐냐면 이게 석유화학 제품이잖아요. 바닥이 네네. 피텍스, 폴리에틸렌 이런 거라고 치면은 여기에 영향을 덜 주는 왁스만 뽑아낼 수 있는 용해제입니다. 솔벤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스카 제거제라든가 아까 얘기한 그 신나, 네. 신나나 이런 걸 쓰면 여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침전물이 남기 때문에 우리가 되도록이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거는 너무 많이 뽑아내요. 이거는 적당히. 그래서 제 손이 의외로 깨끗한 편이에요. 늘 이렇게 쓰는데도. 그건 뭐냐면 여기가 우리가 일반적인 신나 같은 걸 쓰면 네. 여기가 하얘지잖아요. 막. 그리고 막 따갑고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네네, 마른 근데 이건 건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야간 거예요. 야간 거. 그래서 왁스만 이렇게 쭉 뽑아지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고불소, HF, 그 다음에 뭐 세라 이런 걸 바른 거는 네. 이걸로도 안 지워져요. 불소용을 또 따로 써야 돼. 고불소용.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 용해제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어느 회사나 왁스 리무버라고, 왁스 리무버나 베이스 클리너라고 돼 있는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혹시 만약에 이 국내에서 대체적인 걸 쓰시려면 오렌지 추출물들이 있어요. 네네. 천연소죠. 오렌지 추출물들을 쓰시면 조금 베이스에 큰 영향 없이 좀 괜찮으실 거예요. 오렌지 추출물. 근데 나머지 신나라 이런 거 쓰시면 손해입니다. 그럴 때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저는 촉촉하게, 이건 이제 완전 클리닝이니까 내가 촉촉하게 해가지고 다 했잖아요. 네네. 내가 늘 쓰는 왁스와 똑같고 가볍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얘한테다가 촉촉촉 해가지고 이렇게 닦아내시면 돼요. 겉표면만 뽑아내는 거예요. 표현만 이렇게 하면 이거 닦이잖아요. 이렇게 슉 하면 되고. 근데 이 리무버 작업은 왁싱을 하기 전에 매번 해야 되는 건가요? 똑같은 왁스를 쓰면 그냥 위에 덮어서 써도 그러니까 문제가 근데 없죠. 제가 바로 그 말씀 드리려고 해요. 지금 뭐 특별하게 왁스를 바꾸지도 않고 네. 요즘 눈이 너무 좋다. 네. 깨끗한 물로 막 인공설 만들어가지고 보니까 막 깨끗하더라 눈도. 네. 그래서 뭐 내가 봤더니 특별히 때묻은 것도 없다 그럴 때는 그 안에 있는 것만 파내시면 돼요. 강력한 이런 네. 구리솔이나 와이드 솔로 이렇게 그 안에 있는 것만 이렇게 쭉 파내고 가서 답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스트럭처 안에 있는 골 속에 있는 거 파내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미심쩍으면 아까 같이 가볍게 찍찍 뿌려. 찍찍 뿌려서. 네, 그러시면 그걸 완벽하게 다 제거 안 하고 어차피 똑같은 거 쓰는데 뭐.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화학적인 이런 방법으로 완전 클리닝하면 그 비싼 돈 주고 매겨놓은 그 왁스 있잖아요. 베이스 왁스 해놓은 거 이런 거 막 네네. 길들이기 해놓은 거 다 빠야 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죠? 브리솔로 대략적으로 해주고 하는 게 더 네, 나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펑크닝하고 해주면 됩니다. 여기도 이런데 이렇게 뭐 이런 거에 그대로 대림질하면 네. 다림질하면 바로 이렇게 대림이가 나타나게 합니다. 아, 그러네요. 사실은 이런 거 정리해주는 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달링 가까웠다는 거 해주는 거예요. 진짜 그러네요. 어서죠? 그래서 전화하겠습니다. 왁스의 타겟팅이 있죠. 왁스의 타겟팅은 네. 사실은 어떤 왁스를 쓰든 안 한 것보다는 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초를 다투는 이런 레이싱에서나 고속 활주 시에는 제대로 타겟팅이 안 되면 기대 수치보다 못 미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네, 맞습니다. 야, 이 왁스를 했는데 이거밖에 안 나가. 이런 것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뭐 최소한 두세 가지의 색깔로 뭐 좀 따뜻할 때, 적당할 때, 또 완전 추울 때 이 정도 세 가지 색깔 정도는 가지고 계시면서 네네. 야, 내가 맨날 새벽에만 타는데 요즘 새벽에 너무 추워. 그러면 그 좀 딱딱한 왁스로 하고, 수분 왁스로 하고, 요즘은 뭐 거의 뭐 스프링이랑 똑같다 그러면 묽은 왁스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더 안 나가면
부서가 좀 섞인 묽은 왁스로 해서 이 정도는 해주시는 게 또 즐거움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철을 안 돼도. 그 정도 선이지, 그게 0과 100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타겟팅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라이더들에게는, 야, 기대보다 좀 못 미치네? 그래서 잘 나가기, 안 한 것보다는 100배 잘 나가지. 그쵸.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선이면 충분해요. 네. 대신 이제 선수들은 저를 0.01초라도 이겨야 되니까, 네. 그 비싼 뭐 20만원, 30만원 해도 그냥 무조건 쳐 바를 수밖에 없지. 그런 걸 개념으로 보면 돼. 이거는 왁스예요, 왁스. 왁스인데, 액체 왁스인데 묽은 왁스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크린 앤 글라이드 종류예요. 크리닝 기능도 있으면서, 옛날에 여자분들 폴드 크린 같은 거예요. 찐득찐득하죠, 이렇게. 크리닝 기능이 있는 기초 그 보습제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이거는 크린 앤 글라이드. 그러니까, 닦아내는 기능도 있으면서 약간의 그 보습을 해주는 왁스예요. 이렇게 하고 렌탈에는 이런 거 많이 써요. 닦아내기만 하고 그냥 가면 또 잘 나가기도 하거든요. 네, 이거는 크린 앤 글라이드 계열이고, 아까 그거는 왁스가 아닌 클리너고 좀 다릅니다. 다리미로 왁싱을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다리미 그러니까 힘을 줘서 우리 옛날에 군복 각 주듯이 네네. 이렇게 막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 이름만 다리미예요. 그냥 열을 주는 거예요. 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해도 안 돼요. 그냥 열만 주면 얘들이 알아서 퍼져요. 그 개념으로 생각하셔요. 그냥 열만 주는 개념이네요. 열만 주는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다리미 그러니까 자꾸 다리려고 그래. 왁스를 녹이기만 한다라고. 그렇죠, 그렇죠. 고르게 그냥 녹인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자꾸 우리가 다리미 그러니까 자꾸 진짜로 다림질을 해. 유로피안하고 아시안하고 좀 달라요, 또. 유로피안들은 다 이렇게 개로서 개. 가재가 아니고 개. 양쪽으로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해요. 근데 아시안들은 다 가재로 해, 가재. 앞으로. 가재야. 그래서 가재가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쭉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쭉 떨어뜨려요, 그냥 이렇게. 뭐 홈폭 떨어뜨려도 되고 뭐 그냥 떨어뜨립니다. 하고 떨어뜨려요, 그냥. 아니 꼭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죠, 당연히. 네, 저는 약간 그렇게 합니다. 네, 이렇게 막 합니다, 그냥. 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뭐 그거야 뭐 제 마음인데, 이렇게 하면 이게 스텝을 이렇게 밟아야 돼, 늘.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밟아야 돼. 그래서 안 좋다는 거예요. 태움을 가능성이 많아. 자,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네. 다리미는. 대신에 선이 이쪽으로 오게, 다리미는 대개가 이쪽이 더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앞쪽이 이쪽이 아니에요. 이쪽이에요. 맞죠? 네. 여기가 라운지 있고 여기는 일자죠. 이쪽으로 주시면 돼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이 앞입니다. 다리미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잡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잡아야 돼. 그리고 그냥 말 그대로, 정말 말 그대로. 힘 안 주고 그냥 예. 그 미끄러지는. 대뇌 드리프팅. 대뇌 들 수 있으면 들어도 좋아요. 이해가죠? 열만 가해질 수 있는 정도의 그 접착력만 가지고 간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왁스에 다리미 온도가 써 있어요. 몇 도 몇 권장하는지. 도의 다리미로 다림질 하라고. 그래서 그대로 하고 그냥 이렇게 쭉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옆으로 해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속도에 관한 거예요. 속도에 관한 거. 자, 여기서 멈추면 자국이 딱 남아요. 멈춘 자국이. 그래서 안 멈추는 거예요. 일정하게. 빨리 하면 안 녹아요. 그쵸. 일정하게 가는 게 좀 숙달되는 사람들이 그렇죠. 좀 숙달을 시켜야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자, 이제 이걸 먼저 기본적으로 좀 녹여놓고 얘기해 봅시다. 네. 이런 식으로 비잖아요. 네.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툭툭툭 쳐도 그냥 지나가요. 왜냐하면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녹여요, 이렇게. 그냥 적당히 녹여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적당히 여기 지나가고, 뭐, 처음에 초벌할 때는 약간 빨리 가도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어느 정도 다 묻었죠? 빈 곳도 있고. 네. 이때부터 아주 힘을 빼고 저기 적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봉,
네,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금방 굳죠? 네. 이거는 왁스를 들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조절해야 돼. 내가 한참 지나왔는데도 촉촉히 젖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거는 정 궁금하시면 메타퍼 세커로 한번 속도를 재보십시오. 거기다 GPS 답니까? 집에서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촉촉히 적게끔 이렇게 지나만 가시면 돼요. 아직도 유이가 안 굳었어요. 네. 그러면 힘을 빼고 하라는 뜻에서 제가 두 손가락으로 잡았지, 원래는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편하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내가 누르는 것 같아가지고 아까 이렇게 보여준 거고, 이렇게 그냥 정말 편하게 이렇게 쭉 하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자기 그 편한 대로 하면 되는 그렇죠. 거죠, 사장님? 네네. 난 너무 빠르게 움직였네. 그렇죠. 빠르게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되죠? 네. 이게 안 좋은 예입니다. 그러면 한쪽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열받은 데만 해가지고 부풀기 시작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렇게 그냥. 왁스를 바깥으로 밀어내고 싶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바깥쪽으로 밀려나겠죠. 방향을 틀어서. 그렇죠. 오. 네. 저희 정설할 때도 이렇게 하잖아요. 약간씩. 오. 네. 그렇죠. 불도죠. 네, 불도죠. 한쪽으로 네. 밀어내려면 그거 똑같습니다. 그거 똑같습니다. 예. 바깥쪽으로 밀어내려면 여기 쭉 기울이시면 바깥쪽으로 쭉 왁스가 밀려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열은 왔다 갔다 해도 바닥에 큰 영향을 안 줘요. 그럴 것 같죠?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끝내는 겁니다. 혹시 다리미 온도가 지금 몇 도나 됩니까? 아, 이게 120 몇 도일 거예요. 지금 여기 볼까요? 예, 117. 117. 그럼 이렇게 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쭉 왔다가 그 도자 밀듯이 가볍게 그냥 와서 밀면 됩니다. 힘 안 주고 왔다 갔다 하면 자동 편입니다. 안 해도 되는데 또 하고 싶은 것도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한 반복 몇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나요, 사장님? 보통 저는 이제 한 그 구간마다 한 3번 정도인데, 왁스의 세계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벗겨내는 거죠? 예, 벗겨내고 솔질에 따라서 결이 다르고, 이제 이걸 어떤 왁스를 선택해서 몇 개 층으로 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솔루션 때문에 레이싱으로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어요. 선수의 세계 0.01초를 다투는 쪽으로 가면 한도 끝도 없어요. 왁스는. 저렴만 해도 한 회사에 나오는 왁스가 50가지, 100가지예요. 한 회사에 나오는 게. 그런 회사가 100개는 있다고 보면 돼. 그거를 조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수만 명이 있을 수 있고, 그 조합도 많은,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왁스는 똑같은 실력인데 누가 했는지 따라서, 누가 그날 왁싱해서 어떻게 타겟팅을 해가지고 잘 했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똑같다면 얘가 이길 수가 있고 얘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실력의 차이. 그렇죠. 이제 벗겨내고 솔질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뭐 당연히 굳히는 거죠. 굳히는 붙이고 건데, 예. 이제 벗겨내고 이제 스트럭처 작업하시는 거죠. 네. 근데 굳히는 건데, 이게 찬바람을 바로 쐬서 굳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썩 권장할 건 아닙니다. 네. 왁스가 따뜻한 열기에 의해서 천천히 식으면서 이게 꽃봉오리 다치듯이 딱 먹어야 되는데, 네네. 찬바람에 가면 딱 왁스가 원을 굳으면서 그렇죠. 딱딱딱딱딱 깨지면서 벗겨져요. 옛날에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찬바람에 마찬가지. 나 금방 타러 가야 돼. 그래서 막 영하 5도, 10도인데다가 해갖고 와서 딱 벗기라면 따닥따닥 깨지면서. 그러게요. 진짜 먹기도 전에 다 굳어버리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서서히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대개 보통 15분에서 30분을 미니멈 시간으로 봅니다. 제조회사들이. 네, 제조회사들이. 뭐 급하면 그 전에 벗기기도 하는데 뭐 예후는 조금 안 좋아요. 일단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위에 정착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네요. 이제 거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래오래 놔두면 좋으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뭐 하룻밤 재워서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미니멈 시간만 지키면 그 이후로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고, 대략 이제 뭐 한 달, 두 달씩 놔두면 산화돼서 네. 왁스에 대한 원래 제대로의 성분이 좀 더 약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략 뭐 이
밥 먹기 전에 왁싱 해놨다가 네. 라면이든 뭐든 먹다가 야 이제 왁스 100개 되는 늘 타겠다 그러면 그때 피시고. 그게 한 20분에 30분. 네. 그 뭐 그래봤자 1시간이겠지 뭐 밥 먹고 그쵸. 뭐 하고 난 다음에 아 이제 슬슬 100개 볼까 뭐 시즌방 같은 데 있으면. 네, 맞습니다. 근데 뭐 꼭 하룻밤 재워야 된다고 해가지고 새벽같이 나가지고 또 왁스 100개 사면 있는데 그거는 너무 예민한 거고 아, 변별력이 없다고 보이지. 만져보면 상온으로 네.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하시는데 대략 한 15분에서 30분 사이 돼야 상온으로 돌아옵니다. 왁스를 많이 시켰네요. 한 1시간 시켰습니다. 네. 거의 다 됐네요. 이제. 네, 사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그냥 타시는 분들 많은데, 자, 우리가 막 보드 새로 샀을 때 평탄도 막 재보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왁싱한 거 이게 평탄하겠어요? 안 평탄하죠? 그리고 이거는 시적으로는 활주에서 잘 안 나가요. 네. 한참 달래야 미끄러지기 시작해요. 네. 그때부터 눈이 이제 폴리싱 작용을 해가지고, 광택 작용을 해가지고 그때 다 나가거든요. 엣지 위에도 왁스가 매겨져 있기 때문에 엣지도 안 걸려. 다 깨져 나가기 전까지는. 그렇죠? 당연히 여기 엣지가 있기 때문에 첫 줄에 안 걸려요, 아예. 그래서 왁스는 그렇다고 그리고 또 이걸 이대로 타면 오래 갈 것 같잖아요. 네. 오래 가지도 않아요. 이 왁스가 두꺼운 층으로 남아있잖아요. 네. 차가워지면 굳잖아요. 깨져나가, 이거는. 깎여나가는 게 아니고 깨져나가면서 그냥 통째로 깎여나가서 똑같이 한 타임만 타면 여기가 허해져 버려요. 더 빨리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밖에 타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게이드.